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독 시간에 다루었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이 잡스가 애플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넥스트를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습니다. 잡스는 이 컴퓨터에다가 멋진 컨텐츠를 번들로 포함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사전도 개발을 했고 여기에 옥스퍼드 출판부하고 계약을 해서 세익스피어 작품집도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다양해졌는데 여기에다 칩 하나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맞춤형 칩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제 그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원들한테 18개월 후에는 반드시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 분들하고도 이렇게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자금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금이 실은 18개월 정도면 자금이 금액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개인의 자산으로 700만 달러를 이미 회사에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닥날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신뢰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어붙이기, 클로징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투수가 나옵니다. 로스페로라고 투자자인데 이분이 실은 어떤 분이냐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지 않아서 굉장히 기회를 놓친 거에 후회하고 아파하니 그런 상태에서 이 스티브 잡스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이렇게 원했던 거에 3배 이상의 높은 조건을 로스페로에게 내미는데 로스페로가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넥스트 지분의 16%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난이 해소가 됐는데 이 로스페로에 의해서 스티브 잡스가 스페인 국왕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자리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국왕에게 컴퓨터를 판매를 합니다. 대박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에 대한 관점,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경영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기를 선호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호환이 안 돼요.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는 여러 회사들이 서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굉장히 두 사람의 차이점이 달라요. 전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비호환성과 빌 게이츠의 호환성에 대해서 주목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다단계를 시작할 때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호환성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갈팡질팡 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뾰족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고. 제 성격도 이제 물론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특히나 이제 PCM을 통해서 비호환성, 어느 한 부분에 뾰족하게 나를 서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문제 해결 하나를 집중해서 그걸 제대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거 시스템, 계속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나라는 브랜드 자체를 높여야 되잖아요.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높이고 이 높인 상태에서 내가 뾰족하게 만들어지면 뾰족한 건 거친 게 아니잖아요. 뾰족하게 만들어지면 어차피 이게 탑에 올라서 탑다운 방식으로 계속 아예 높은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훨씬 더 뭔가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